신한대학교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평리 전투입니다. 좌측의 지도는 당시 방어진지 편성이고 우측 사진은 당시 지평리 전투의 지휘관 미 23연대장 프리만 대령입니다.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미 2사단 23연대가 배속된 프랑스 대대와 함께 중공군 4차 공세 시 경기도 지평리에서 중공군 6개 연대의 집중 공격을 전면 방어로 격퇴하여 유엔군의 제반격의 기틀을 다지게 된 전투입니다. 세부 내용에 앞서 유엔에 대해 개관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을 창설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 평화 유지 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51개국이 가입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 후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미국을 포함 16개국이 전투부대 파병안을 1950년 6월 28일 가결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6.25 전쟁 기간 전투병 파견과 의료 지원 등에 63개국이 지원합니다. 이러한 유엔군은 6.25 전쟁에서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평리 전투에 대해, 다음 시간에는 설마리, 가평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 6월 28일 6.25 전쟁에 대해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 모습입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은 총 5차에 걸쳐 공세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1차, 1950년 12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청천강, 운산, 희천, 장진호 일대에서 2차 공세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천, 장진호 일대에서 이로 인해 유엔군은 38도선까지 후퇴합니다. 3차 공세는 12월 31일부터 51년 1월 8일까지 실시, 국군은 평택 원주 삼척을 연하는 선으로 후퇴를 합니다. 이것이 1사 후퇴입니다. 이때 한강이 얼어 피난민들은 용이하게 한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중공군에게 서울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유엔군은 1차 반격으로 서부 지역에서는 썬더볼트 작전으로 한강 남한까지, 동부 지역에서는 라운드업 작전으로 강릉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지평리 전투의 상황을 살펴보면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 3차 공세로 37도선까지 철수 후 1951년 1월 25일 제반격으로 지평리 흰성선을 회복합니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제반격의 4차 공세 계획으로 중공군 6개 연대가 지평리 일대 미 2사단 23연대를 포위하였다. 이에 미 8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미 2사단 23연대에 지평리 사수를 명령한다. 따라서 미 2사단 23연대장은 전면 방어로 소수의 예비대를 제외한 전 인원을 일선에 투입하고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리지웨이 장군의 지평리 사수 명령을 살펴보면 지평리를 포기하면 인접한 미 9군단의 우측이 노출되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한강 이남 지역을 중공군에게 다시 내주게 될 뿐만 아니라 반격의 중요한 거점을 잃게 된다. 중공군이 이번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평리를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아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평리를 사수해야 한다. 지평리와 양수리 한강은 동일한 위도에 위치하여 지평리를 중공군이 점령하면 서울 측방이 노출되어 유엔군은 서울 진출이 불가한 국면입니다. 작전 환경을 알아보면 지평리는 유엔군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공군이 지평리를 돌파하면 여주 이천 방향으로 진출하여 한강 남한 일대에서 공격 중인 미 제9군단의 측방을 위협함으로써 유엔군의 반격을 저지할 수 있고, 반면 유엔군이 사수하면 미 9군단을 엄호하여 재반격할 수 있은 요충지였다. 지형적으로는 북쪽에 복미산, 남쪽에 망미산, 남서쪽에 248고지, 북서쪽에 345고지의 고지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다. 중앙선이 통과하고 남북도로가 발달하여 병참선의 중심지였고, 당시 기온은 영하 15도 내외로 혹한이 지속되었고 강선로 항공 지원이 일부 제한되었다. 전투 경과로 중공군의 공격 개시 상황 국면입니다. 중공군은 세계사단 규모로 야간 공격을 실시, 1951년 2월 13일에 인해 전술로 요도에서와 같이 포위망을 압축합니다. 미 23연대는 전면 방어로 북쪽에 1대대, 동쪽에 3대대, 남쪽에 2대대, 서쪽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로 진지를 편성하고 탄막 사격으로 방어를 합니다. 이날 밤 포일문당 평균 258을 집중 발사하여 가공할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중공군은 2월 14일에 2개 연대를 추가 투입하고 지속 공격하고, 프리만 연대장은 부상을 입고 군수참모는 전사를 합니다. 미 10군단은 오후에 기상이 호전되어 항공폭격과 수송기 24대로 공중보급을 지원합니다. 중공군은 즉각 주간 공격을 중단하고 야간 공격을 준비합니다. 후송을 거부한 미 23연대장의 프리만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미 23연대장은 박격포 파편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후송을 거부합니다. 그 당시 프리만 연대장은 내가 부하를 이끌고 여기에 왔다. 내가 반드시 이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하고 연결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부대를 지휘하는 군인 정신을 발휘합니다. 이번에는 중공군의 나팔 소리와 프랑스 대대의 사이렌 대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군 대대의 중공군 나팔 소리와 함께 중공군이 물밀듯 몰려 들어오자
프랑스군 대대병사들을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이때 프랑스군 병사 한 명이 신호 및 조기 경보용으로 중대에 보급된 수동식 사이렌 소리로 대응하였다. 이에 중공군은 사이렌 소리에 신호 및 연락이 끊기자 우왕좌왕하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랑스 대대는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여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한 병사의 기지가 대대 전체를 구하였으니 참으로 값진 승리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번 국면은 중공군과 유엔군의 처절한 혈투입니다. 중공군은 2월 14일 20시 30분을 기해 대대적인 공격을 실시하여 중공군 9만여 명으로 3천여 명이 혈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중공군이 보유한 화력은 미약했지만 인간이라는 무기는 넘쳤다. 중공군은 4차 공세 즉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평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사활을 건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에 미 23연대는 처절한 사투를 하게 된다. 전 화력을 동원하여 중공군을 저지하고 백병전과 화력전 등 혼전 속에 승리를 하게 된다. 리즈웨이 8군 사령관은 지평리의 위급함을 타개하기 위해 지평리 연결작전을 지시하게 된다. 이에 미 제9군 단장은 제1기병사단 제5기병연대장 크론 베즈 대령의 이름을 딴 크론 베즈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지평리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5기병 연대장은 전차 23대로 돌격중대를 편성하여 연대장은 5번 전차에 동승하여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였다. 중공군은 박격포, 로켓포로 전차에 집중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5연대장은 정지하면 절대 안 된다. 달리면서 사격하라 독려하여 망미산을 공격 중인 제23연대의 전차와 연결작전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3일째 공격 실패로 전원 퇴각하였다. 그러나 23대의 전차에 탑승한 보병 1개 중대 160명 중 살아남은 병사는 23명이고 나머지 137명은 전사하거나 부상 또는 포로가 되었다. 중령으로 참전한 프랑스 대대 몽클라르 장군 이야기다. 몽클라르는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중장까지 진급했으나 스스로 중령으로 강등하여 6.25 전쟁에 참전했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다. 적과 싸울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진정한 장군이었다. 평가 및 교훈을 살펴보면 미 2사단의 지평리 전투 승리로 중공군의 4차 공세가 실패로 끝났다. 또한 유엔군이 중공군 공세에 맞선 최초의 대승이었다. 그동안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유엔군의 완벽한 승리였다. 지평리 전투의 승리 요인은 첫째, 유엔군 미군과 프랑스 대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강인한 정신력이다. 둘째, 지휘관의 우수한 상황 판단 능력과 효율적인 전투력의 운용이다. 셋째는 항공지원 우세로 중공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유엔군이 서울을 철수 시 보급시설과 보급품을 제거하여 현지 조달수단을 봉쇄하였다. 이는 패배일로의 유엔군이 지평리 전투 승리로 중공군의 공포증을 해소하였다. 중공군의 치명적인 약점, 군수지원 관련 내용이다. 중공군은 군수지원의 어려움으로 2차 공세를 제외하고는 공세 기간이 2주 이상 되지 못하였다. 다음 강의는 설마리 전투입니다. 설마리 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임진강변 설마리 일대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3일간 저지시킨 전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